안녕하십니까? 장명가이며 영리학자인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이 갑신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발자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항상 이 사주 명리 음양학이고 사주 발자는 오행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도 음과 양에 대한 성질, 성향을 또 오행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 하면서 사주를 감명할 때 고객들에게 상담을 할 때 고객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 갑신은 뭡니까? 음양학으로 보면은 양 아닙니까? 양. 그 양이고 밑에도 양이죠. 그렇죠? 그 양은 뭐냐? 활동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활동적이고 뭐냐? 규모를 넓히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벌리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낭비가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소모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축성이 부족하다. 이 음양의 성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오행으로 봤을 때 나무에 속합니다. 을목은 초목이요, 간목은 사목 안에 죽은 나무, 제목이에요. 그 간목에 벌써 연을 타고난 사람은 제목과 같은 동양지목이라고 하는 자기가 좀 잘나고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하는 어느 회사에 가서나 직장 생활하든 조직 생활하든 내가 마치 거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아주 그 인재라고 하는 신념과 그런 자신감과 자만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육식 갑자 중에서 갑은 뭐냐? 첫자가 돼요. 갑자가 쭉 나가잖아요. 모든 걸 역사에 시작하는 창조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간목은. 근데 을목은 생목이니까 살아있는 나무인데 간목은 죽은 나무니까 표정이 좀 젊잖아요. 말하자면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웃음이 좀 부족해요. 그런 것이 기운학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지목이요, 사목이요, 제목이요. 그리고 간목은 지지로우면 인에 해당이 돼 역마가 됩니다. 요 간목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 청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룡. 청룡이라고 하는 건 뭐냐? 파란 용이에요. 용이라는 건 희열지신이에요. 희열지신. 기쁨과 웃음과 낭만과 즐거움과. 그래서 갑과 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유흥에 관심이 많아요. 말하자 잡기, 고스톱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취미가 많습니다. 잡기. 그리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유흥에 좋아하고 또 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역마가 되거든요. 역마가라고 하는 건 뭐냐? 관리 능력과 안정감이 부족해요. 근데 요 간목이라고 하는 게 밑에 신을 깔았습니다. 지지에. 신금은 금이니까 금금목이니까 관에 해당이 됩니다. 관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수양을 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이 있는 사람은 조직생활, 직장생활, 공직생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수양을 하기 때문에 관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의 자기의 중심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수의 암장에 임수가 있잖아요. 수생목 아니에요. 인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양과 관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동양지목이요, 활동적이요, 또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공망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망. 공망이라는 건 뭐냐? 텅 비었다, 부실하다, 나쁜 걸로만 해석을 하기 쉬운데 이 공망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갑신 경호 무인 병진이라고 하는 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 자체가 우선 봤을 때 음양의 성질이 어떤가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첫째, 음양을 봐야 돼요.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양팔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적입니까? 리더십도 있고 활동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천간이 뭡니까? 오행 중에서 수만 빼놓고 다 있어요. 갑, 경, 무, 병 해가지고 임수만 빼놓고는 다 있어요, 사주가. 양팔통에 오행의 균형이 잘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천간에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신진에서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은 교양도 있고 재물도 있고 성격도 좋고, 성격이 좋다는 건 처세도 좋고 이런 하나의 활동성도 있는 그런 성질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팔자가. 그래 금수가 부족하니까 치밀성, 조심성, 신중성 이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사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학원에 다녀서 1년 동안 배우고 여러 가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주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음양의 개는 오행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사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성질 보고 음양의 성질을 보고 그 천간에 있는 성질은 그 특징을 잘 살펴야 돼요. 요 일간이 나 아닙니까? 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인공의 토생금 식신을 깔았습니다. 위에 있어요. 식신. 식신은 뭡니까? 식신상관은 내가 배운 걸 응용하는 표현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표현력이 좋으니까 창의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이겁니다. 수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두뇌가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 화가 있어요. 화는 인수 아닙니까? 남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가 발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인수도 뭐냐? 화다 이거예요. 화는 뭡니까? 화려한 거예요. 화려하고 이 병화라고 하는 건 주장을 얘기해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의 교육가의 태양과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응용하는 그 경금이 있어도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천금에 뭡니까? 목극토 관 아닙니까? 요 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옆에서 경금이 다듬어지고 신금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신은 인수가 있습니다. 신진에서 수생목이 돼요. 그러니까 물도 있고 다듬어도 주고 조후도 되고 하니까 관의 모양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관의 모양이 좋지만은 금이 양쪽의 위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직이나 직장 생활에 뭐냐? 항상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위협적인 그런 기운 속에서 관직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요 관에 대한 운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은 뭡니까? 목국토, 자기관리, 관직. 그 다음에 무인일주를 보면은 신자가 공망이 됩니다. 공망이 돼요. 그 갑신이 공망이에요. 그럼 관직은 뭐냐? 목국토, 공망을 만나기 때문에 관직으로 나가면 좀 모든 게 관이 공망을 맞았으니까 좀 부실하다. 좀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직이. 그런데 요 공망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실 게 뭐냐면 나무가 공망이다 이거예요. 나무가 공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그게 공망이에요. 또 요거는 뭡니까? 금 아닙니까? 금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수도관 같이.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신이 뭐냐? 구멍 뚫린 대나무에 또 구멍 뚫린 하나의 새, 수도관 같은 그런 성질에 가지고 있는 관직과 관직의 그런 그런 그
공망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직에 뭡니까? 신이 이 쇠의 구멍이 뚫렸으니까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직에 활동하는 게 소문만 나고 요란하지 부실해서 공망을 맞아 실속이 없어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보면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천간 자체는 그 사람의 기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역학은 뭐냐? 기운학이에요. 기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얼굴 자체도 표정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기를 바뀔 때 관상을 바꾸는 거 경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웃으면은 이 관골이 올라가요. 마음이 처져 있으면 관골이 내려갑니다. 쓸쓸하고 비관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기가 죽으면은 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명랑하고 밝고 그러면은 관골이 올라가서 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표정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 가운데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장명료 내기가 아까워서 자기들이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애기 이름 자기네들 마음대로 멋대로 지어요. 이게 큰일 나고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 가지고 살고 죽어서도 남는 게 이름 가지고 남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관계나 취직할 때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름 아닙니까? 이름의 분위기와 모양과 뜻이 좋아야 성공을 하고 출세할 수가 있어요. 팔자가 아무리 좋더라도 흉년이고 이름이 나쁘면 성공을 못해요. 건강도 나빠지고. 이름을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장명가라고 해서 다 장명가가 아닙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장명을 하면서 기운학적으로 이름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장명을 하면서 이름의 한자 한자에서 기가 안정감 있고 생기가 있고 건강 성공운이 좋은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를 획수에 맞춰서 오행의 조화를 맞춰서 안정감 있고 생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딱딱 굳었어요. 모든 게 굳어 있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가 않아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품위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이름을 갖고 사회활동을 해야만 상대방에게서 좋은 선입견을 갖고 인간관계도 잘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뭡니까? 인오화가 많아요. 목화가 많아요. 사주를 이렇게 볼 때 뭐가 많고 적으냐? 태가 불급 많고 적은 걸 우선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주는 뭐가 병이냐 이거예요. 태가 목화가 많다 이거예요. 목화가 이게 목화가 이렇게 목화가 많으면 뭐가 용신 되겠습니까? 금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신진수. 그럼 운세는 뭐냐? 임신대원 15살부터 신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60년간 대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이라도 화려하고 좋지만 태풍이 몰아치잖아요. 그게 진술축매요. 술 들어올 때, 죽 들어올 때. 그 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인옷으로 화가 되잖아요. 가을 가운데 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뭡니까? 7, 8월에 9월 달에 가을인데도 술이 들어오면 인옷으로 화가 되니까 화가 많은데 화가 들어오니까 화가 많으면 이 사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 금이 되게 납니까? 화급금하니까. 금은 뭡니까? 토생금 식신 아니에요. 그 밥상 때려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경제적으로 사업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보면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술충리를 잘 보는 사람이 사주를 잘 본다 그랬어요. 그 고비가 넘어가면 을의대운이 오지 않습니까? 을의대운이 들어오면 을목이 들어오잖아요. 해는 뭡니까? 인의 목이 되잖아요. 수이지만 또 목이 돼요. 진의 원진이 되고 금생수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해가 들어오면은 인의 목도 되고 금생수 되고 이렇게 해서 지지의 대운 하나가 서로 반합과
삼합에 의해서 세력이 어떻게 바뀌어서 병과 약을 잘 조율을 해주느냐, 이걸 분석하는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애는 뭐냐? 항상 마음이요. 지지는 상황과 조건과 분위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격이에요. 관과 인수가 관인상생격이에요. 그런데 이 신진수가 있기 때문에 재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는 첫째는 음양을 알아야 되고, 이 천간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고, 상생과 상극의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주는 화생토 토생금입니다. 이게 금극목입니다만은 사주 자체가 상생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인생 행로 자체가 거의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근데 간극지충이 많다. 일이 꼬이고 막혀요. 그 성질 자체가 그런 기운을 타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자를 감명해서도 보면 사주가 잘 보이는 사주가 있고 사주가 잘 안 보이는 사주가 있어요. 잘 보이는 사주는 사주가 순탄한 거예요, 운명이. 사주가 잘 안 보이는 사주는 인생 자체가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 음양을 보고 천간의 성질을 보고 그다음에 지지 암장을 보고 세력으로 볼 때 반합과 삼합을 잘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통변을 살피고 요 공망 같은 것도 잘 살펴서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주는 뭐냐?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거 신강사주 안에 화생토. 그럼 신강 신약을 놓으면 성격이 나와요. 인수가 신강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게 많고 고정관념이 많고 지주장이 강하다 이거예요. 지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 강하면 사교적으로 겸손함이 부족해요. 정보가 들어오질 않아요. 재물운이 약한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팔자가. 그래도 신진수가 있으니까 뭡니까? 관직이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보이지 않게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학이라고 하는 건 변화의 법칙이고 팔자에 타고난 천성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개성이 있는 것이고 주변 환경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역마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좋아하고 실적을 잘 느껴요. 역마라는 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또 도화살 아닙니까? 그 도화살이 있으면 뭡니까? 아주 사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성교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갑신연주에 대한 해설과 사주, 내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감명에 대한 그 이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